오늘 2020년 10월 3일 개천절이네요. 수성못에 바람 쐬러 나오니까 참 좋으네요. 이렇게 산책하면서 우리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아요.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뭐냐? 우리가 은퇴하게 되면 인맥 관리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제가 50대 이제 넘어서다 보니까 3, 40대부터 미리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가족 관계가 인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마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밥도 사주고, 경우에 따라서 생활비도 대주고, 학비도 내주고, 그런 사람이 가족 말고 또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가족이야말로 최고 중요한 인맥이 아닐까, 그런 생각 나이가 들수록 진하게 다가오네요. 요즘은 은퇴한 선배님들 이야기가 남은 재산을, 이제 은퇴하고 남은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물려줄 생각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아마 자신의 수명도 이제 길어져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전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윗사람이 얘기하면 그 자녀들은 어르신 말씀이다 따르고 뭐 이런 관계가, 상하 관계 같은 게 좀 있었죠. 근데 지금 뭐 자녀에게 심부름도 함부로 못 시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시대가 바뀌었죠. 저는 젊은 후배들을 대상으로 재테크 강좌나 뭐 와인과 인문학에 관해서 가끔 강좌를 하는데,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바로 가족에 대한 투자예요.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은퇴 이후에 내가 자신이 최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제 기준에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 건강해야 하죠. 일단 뭐 크게 아픈 데가 없어야 합니다. 의사로 일하는 후배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혈액순환과 뇌를 관리하는 그런 영양 보조제는 좀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혈액순환과 뇌 관리는 나중에 갑자기 안 좋아졌을 때 이렇게 치료를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나 봐요. 이게 누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혈액순환 보조제와 뇌 관리 보조제를 일정 부분 지출하고 있어요. 계속 먹는 거죠. 저희 집안이 고혈압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혈압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돈 문제인데, 밥 먹을 돈은 있어야겠죠. 저는 국민연금 1세대이고 뭐 30년 정도 납부를 했어요. 또 집사람이 맞벌이 하다가 퇴직하면서 그 퇴직금으로 남아있던 모기지론 대출도 이제 갚았거든요. 그래서 집하고 국민연금 넣은 거하고, 이제 집은 주택연금을 예상하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그 정도면은 기본적인 식사나 뭐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또 여분의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은행 지점장으로 오랫동안 생활을 해보니까 그 여분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게 보험인 것 같아요. 한번 걸리면 큰 타격이 오는 게 이제 암 같은 거잖아요. 그 암보험하고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상해보험, 그리고 성인병도 어느 정도 커버해주고 하는 종신보험, 이 정도 해서 한 달에 한 30만에서 40만 정도 보험료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최소한의 이제 생활비를 확보하고 병이나 사고에 대해 보험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돈 이야기는 확실히 좀 할 말이 많죠. 젊은 분들은 부모님이 지금까지 학비와 생활비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잊지 않고 조금이라도 보답하면 아마 복 받으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보답하기 어렵다면 마음이나 정성으로 보답해야겠지요. 가끔은 숨겨둔 자산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부모님한테. 그거는 반농담이고요. 은행에 일하다 보니까 예금 만기 통보라든지 뭐 문자라든지 이런 걸 보내지 말라고 하는 고객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가족들이 아마 모르시는 자금이신 거겠죠. 그런 고객분들 꽤 많습니다. 건강과 돈 문제를 간단하게 얘기해 봤는데 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마도 인맥 관리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정서적으로 인맥이 정말 중요하죠.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언제든 이란 이야기는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필요로 할 때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친구를 말하죠. 인간관계가 그렇지만 나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관계가 오래 가긴 어렵죠. 그 사람도 나를 필요로 해야 돼요. 인연과 관계도 일정 부분 투자가 필요하죠. 너무 알뜰하시다 보면 관계 유지가 좀 어려워요. 상대가 아주 큰 부자가 아니라면 말이죠. 자기 분수에 맞는 그런 씀씀이가 상대에 대한 어떤 예의이기도 하답니다. 은퇴하시고 나면 어떤 사람들과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싶으세요? 정말 소문날 걱정 없이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해도 되는 그런 친구 필요하신가요? 만나면 기분 좋은 젊은 후배들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고상한 취미를 함께 나누며 부담 없이 만나는 사람이 필요하신가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시다면 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절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세상 살아본 경험에 보면 다른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해도 결국 그 이야기는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될 확률이 높아요. 언젠가부터 속마음을 그럼 얘기하지 않게 되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만나면 기분 좋은 후배들과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나요? 그럼 자신을 드러내 놓아 보세요. 그리고 올해의 탑 10 인기곡, 탑 10 뮤직비디오 이런 거 10번 이상 보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본인이 해보시면 알게 돼요. 지금 젊은이들은 직접적인 훈계나 가르침으로 나와 소통되거나 하지 않거든요. 소통이란 게 첫 번째, 같은 무언가를 좋아하고 내가 그 감각을 잃지 말아야 되고요. 최소한 한두 가지 그 친구들보다 앞서가야 합니다. 한두 가지 앞서간다는 게 참 어려워 보이는데 이 세상에 모든 사건, 모든 일들, 모든 기술, 수천만 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한두 가지 앞서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 특이한 기기를 잘 다루신다든지 그림을 잘 그리신다든지 여러 가지 뭔가가 있죠. 생각해보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신뢰죠. 낯선 사람과의 모임이나 나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몇 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신 곁에는 적극적으로 표현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나서는 거 싫어하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기 싫어서 요청을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늘 외롭죠. 이런 이야기하면 그런 모임에 나가는 내가 좀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쁜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예전엔 많았는데요. 요즘은 정말 줄어드는 추세예요. 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에 지나가는 차 전부 검문하면 범죄자 몇 명 잡는다고 하죠. 그런데 그럴 수 있나요? 일어나기 어려운 너무 작은 확률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요청을 하세요. 요청. 하지만 그 요청이 상대방이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는 없어야겠죠. 저도 이제 50대가 되니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이 점점 현실로 다가와요.
몇 년 있으면 이제 회사도 퇴사해야 되고 새로운 일도 찾아야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인연도 이어가야 되고 죽을 때 죽더라도 크게 아픈 데 없이 살고 그러고 싶네요. 돈의 노예가 될 수는 없지만 나를 보호해준 사회적 제도, 즉 연금이나 저축 그리고 보험 같은 거 그런 거 강좌도 좀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상담도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런 관심을 가지신 분들,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신 분들과 의견도 주고받고 그러다 보면 정말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 인생 재테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는 사소한 건 내주시고 큰 것을 쟁취하세요. 사소한 건 바로 지금이고요. 큰 것은 대부분 미래와 관련이 있어요. 사소한 것의 대표적인 건 바로 지금의 이익이고 큰 것의 대표적인 건 그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해봤네요. 그럼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하루 되셔요. 감사합니다.